어두운 객사, 한 잔에 독약이 놓여 있습니다. 1457년, 수능, 세종대왕의 아들이 그 잔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두 형제, 세종의 아들들, 한 사람은 왕좌를 지키기 위해 칼을 들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칼에 맞서 양심을 들었습니다. 왜 세종의 피는 스스로와 싸워야 했을까요? 정의가 반역이 될 때 나라의 영혼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왕가는 왕좌를 지킬 수 있지만 영혼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권력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양심을 따르겠습니까? 1418년부터 1450년까지 조선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의 통치는 단순한 권력의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28해 동안 그는 백성을 위한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훈민정음, 양반만이 아니라 평민도, 여자도, 아이도 그를 읽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는 과학을 장려했습니다. 해시계와 치구기를 만들어 농사를 도왔습니다. 음악과 예술을 사랑했습니다. 그의 궁궐에는 학자들이 모여 토론했고 책이 쌓였으며 지혜가 흘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덕치였습니다. 힘이 아닌 덕으로 다스리는 나라, 두려움이 아닌 존경으로 이끄는 통치. 세종은 믿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백성의 마음을 얻는 데서 나온다고. 그에게는 많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 문종은 학문을 사랑하는 온화한 성품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수양대군은 총명하고 결단력이 강했습니다. 병서를 읽고 전략을 익혔으며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금성대군 이유. 그는 학자이면서 동시에 무인이었습니다. 글을 읽고 칼을 쓸 줄 알았지만 무엇보다 원칙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었습니다. 세 형제는 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같은 궁궐에서 같은 스승에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달랐습니다. 문종은 부드러움으로 세상을 포용하려 했습니다. 수양은 힘으로 질서를 세우려 했습니다. 금성은 정의로 진리를 지키려 했습니다. 세종은 그들을 보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나라를 누가 이어가든 백성을 위한 나라여야 한다고, 덕치의 전통이 이어져야 한다고, 힘보다 덕이, 두려움보다 사랑이 앞서야 한다고. 하지만 왕은 미래를 모두 볼 수 없습니다. 그가 뿌린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그의 아들들이 어떤 길을 걷게 될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역사는 때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1450년 봄, 세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궁궐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백성들은 길에서 울었습니다. 나라는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문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았습니다. 덕치를 계속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건강은 좋지 않았습니다. 오랜 병이 그를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고작 2년 뒤인 1452년, 문종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왕위는 그의 아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단종, 12살, 아직 소년이었습니다. 어린 왕이 즉위하자 궁궐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대신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속삭임이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소년이 어찌 나라를 다스리겠는가? 누군가 뒤에서 이끌어 주어야 한다. 세상은 약한 자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 속삭임 속에서 두 사람의 생각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양대군은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조카는 너무 어리다. 대신들은 파벌로 나뉘어 있다. 외적의 위협도 있다. 혼란은 기회를 만든다. 약함은 침략을 부른다. 그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라를 지키려면 내가 나서야 한다고. 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이상만으로는 현실을 막을 수 없다고. 질서를 세우려면 힘이 필요하다고. 때로는 가혹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그의 눈에는 이것이 나라를 위한 길이었습니다. 반면 금성대군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왕위는 하늘이 정한다. 정통은 함부로 바꿀 수 없다. 단종은 정당한 왕이다. 어리다는 이유로 패할 수는 없다. 신하의 도리는 왕을 보호하고 보필하는 것이다. 힘으로 빼앗은 권력은 정당성이 없다. 그의 눈에는 이것이 정의였습니다. 두 형제의 시선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서 있었지만 그들이 보는 하늘은 달랐습니다. 수양은 현실을 보았습니다. 금성은 원칙을 보았습니다. 둘 다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곧 비극이 될 것이었습니다. 1453년 개유년 10월의 어느 밤 궁궐에 칼이 들어왔습니다. 수양대군은 자신을 따르는 무사들을 이끌고 움직였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단종을 보필하며 권력을 쥐고 있던 대신들을 제거하는 것. 김종서, 황보인, 세종과 문종 때부터 나라를 이끌어온 원로 대신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피가 흘렀습니다. 김종서는 자택에서 급습을 당했습니다. 그는 저항할 틈도 없이 쓰러졌습니다. 황보인도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그들과 함께했던 대신들이 차례로 숙청되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조정의 구도가 바뀌었습니다. 역사는 이를 계유정난이라 부릅니다. 정난, 난리를 바로잡는다는 뜻입니다. 수양은 그것을 혁명이라 생각했습니다. 혼란을 막고 질서를 세우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더 큰 희생을 막기 위한 작은 희생이라고.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을 것입니다. 역사는 나를 이해할 것이다. 나는 나라를 구했다. 하지만 금성대군의 눈에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쿠데타였습니다. 충신의 피로 얼룩진 배신이었습니다. 어린 왕을 겁박하고 권력을 빼앗는 찬탈이었습니다. 금성은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동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항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그는 선을 그었습니다. 형에게 등을 돌리지는 않았지만 함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중간에 서서 양쪽을 모두 바라보았습니다. 수양은 그 침묵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금성은 왕실의 일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종의 아들이었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반대하면 명분이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양심을 가진 자는 권력자에게 위협이 됩니다. 특히 그 양심이 왕족의 것일 때,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역사의 진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1455년 수양대군은 마침내 왕위에 올랐습니다. 단종은 폐위되었습니다. 15살의 소년 왕은 왕좌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왕족의 신분은 유지되었지만 권력은 빼앗겼습니다. 수양은 세조가 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중앙 집권을 강화했습니다. 육조직 개제를 실시하여 왕권을 견고히 했습니다. 군사력을 정비했습니다. 국방을 튼튼히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안정이 찾아온 듯 보였습니다. 조정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정책이 빠르게 시행되었습니다. 반대하는 목소리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궁궐안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두려움이 복도를 채웠습니다. 신하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잘못 말하면 숙청될 수 있었습니다. 눈치를 보았습니다. 진심을 숨겼습니다. 세조는 밤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는 옳은 일을 했다. 나라를 구했다. 혼란을 막았다. 하늘도 강한 자를 선택한다. 멀리 어딘가에서 금성대군도 같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을 것입니다. 하늘은 정의로운 자를 기억한다. 두 형제는 더 이상 같은 언어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혈육이었지만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1456년 봄, 어둠 속에서 촛불이 모였습니다. 지편전의 학자들이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 그들은 세종의 학문을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종의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은밀히 만났습니다. 창문을 닫고 문틈을 막고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대로 둘 수 없다. 정통을 회복해야 한다. 단종 전하를 다시 왕위에 모셔야 한다. 그들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조를 제거하고 단종을 복위시키는 것. 위험한 계획이었습니다. 성공하면 역사가 되지만 실패하면 역적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왕족의 지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성대군을 찾아갔습니다. 대군, 함께 하시겠습니까? 금성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길의 끝이 어디인지, 성공 확률이 얼마나 낮은지. 하지만 그는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침묵하는 것이 때로는 더 큰 죄가 된다는 것을.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의는 기다릴 수 없다. 그는 직접 칼을 들지는 않았습니다. 군사를 이끌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명분이었습니다. 세종의 아들, 정통, 왕실의 일원, 그가 함께한다는 것만으로도 복위운동은 정당성을 얻었습니다. 학자들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날짜를 정했습니다.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세조가 참석하는 행사에서 습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은 누설되었습니다. 누군가 밀고 했습니다. 정확히 누구였는지는 역사도 명확히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조의 귀에 모든 것이 들어갔습니다. 체포령이 떨어졌습니다. 무사들이 학자들의 집을 급습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 모두 붙잡혔습니다.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 비명, 신음,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배우인가? 누가 시켰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연루되었는가? 하지만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단종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성삼문은 고문대 위에서 외쳤습니다. 나는 내 왕을 섬겼을 뿐이다. 그것이 죄라면 기꺼이 죽겠다. 박팽년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충성이 역모라면 나는 자랑스러운 역적이다. 1456년 6월 그들은 처형되었습니다. 거열형,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울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백성들은 속삭였습니다. 충신이 죽는다. 의로운 자가 역적이 된다. 세상이 뒤집혔다. 금성대군은 멀리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을 열 수도 없었습니다. 침묵만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세조는 금성을 불렀습니다. 너도 연루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금성은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형제였던 두 사람, 이제는 왕과 신하, 아니, 신문관과 피의자. 나는 정의를 따랐을 뿐이다. 정의, 너의 정의가 나라를 어지럽힌다. 나의 정의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세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를 죽이지 않는 것만도 자비다. 1456년 여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금성대군은 유배되었습니다. 수능, 경상도 깊은 산속, 외딴 고을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곳, 권력의 중심에서 가장 먼 곳, 금성은 짐을 꾸렸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책 몇 권, 옷까지, 그리고 아버지 세종의 초상화 하나. 그는 궁궐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길에 늘어서 있었습니다. 관리들은 그를 역적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습니다.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세종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누군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저분은 역적이 아니다. 저분은 옳은 일을 하려 했을 뿐이다. 금성은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걸어갔습니다. 수능의 밤은 길고 어두웠습니다. 금성대군은 작은 객사에 머물렀습니다. 궁궐의 화려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곳이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혼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세종이라면 뭐라 했을까? 덕치를 말했던 아버지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보았을까?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이 시대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바람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책을 읽었습니다. 유교 경전을 다시 펼쳤습니다. 인의 예지를 곱씹었습니다. 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의는 옳은 것을 따르는 것이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옳은 것을 따랐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외로운가? 낮에는 수능의 백성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몰래. 그들은 문안을 드렸습니다. 대군마마,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대군마마를 믿습니다. 금성은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소. 하지만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오. 아닙니다. 대군마마는 여전히 세종대왕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에 금성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1457년 초, 수능부 도우부사 이보흠이 금성대군을 찾아왔습니다. 대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보흠은 지역의 선비들과 관리들을 모았습니다. 그들도 보기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한양에서는 실패했지만 지방에서 다시 시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대군마마께서 깃발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군사를 모으겠습니다. 금성은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모두가 죽는다는 것을. 자신뿐 아니라 함께한 모든 이들, 그들의 가족들까지. 하지만 그는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때로는 더 큰 배신이라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더 큰 죄라는 것을.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의가 죄라면 나는 기꺼이 죄인이 되겠소. 그들은 다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은 또다시 새어나갔습니다. 밀고가 있었습니다. 세조의 정보망은 전국에 퍼져 있었습니다. 촘촘한 그물처럼 모든 것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수능에서 금성대군이 다시 역모를 꾀하고 있습니다. 세조는 보고서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금성을 살려두는 한 복위 운동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약을 내린다. 체포령이 떨어졌습니다. 관리들이 수능으로 달려왔습니다. 금성대군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객사에 그대로 앉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 세종의 초상화를 벽에 걸어두고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관리들이 들어왔습니다. 금성대군, 역모의 혐의로 체포합니다. 금성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역적이 아니오. 왕명이십니다. 나는 다만 옳은 것을 지키려 했을 뿐이오.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랐을 뿐이오. 관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에서 하얀 사기잔을 꺼냈습니다.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그 순간 방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금성대군은 그 잔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잔, 그 안에는 독약이 담겨 있었습니다. 죽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버지 세종의 얼굴을 떠올렸을까요? 훈민정음을 만들며 백성을 생각했던 그 따뜻한 눈빛을, 형 문종을 떠올렸을까요? 온화하게 웃던 그 미소를, 조카 단종을 떠올렸을까요? 어린 나이에 왕위를 빼앗긴 그 슬픈 눈동자를, 아니면 함께 죽어간 육신의 학자들을 생각했을까요? 성삼문, 박팽년, 그들의 마지막 외침을. 기록은 그의 마지막 말을 자세히 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초상화를 바라보며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님, 제가 옳았습니까? 정의를 따르는 것이 죄라면 하늘은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그리고는 잔을 들었다고 합니다. 천천히, 떨림 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당당했다고 합니다. 정의가 죄라면 나는 기꺼이 이 죄를 받아들이겠소. 그리고 그는 독약을 마셨습니다. 이 순간, 만약 여러분의 가슴이 먹먹해졌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금성대군이 죽었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수능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거리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의로운 분이 돌아가셨다. 세종대왕의 아들이 이렇게 가시다니. 하지만 슬픔은 곧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세조는 가혹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보흠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도 화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수능부 자체가 폐지되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기록합니다. 수능은 역적의 소굴이 되었으므로 불을 패한다. 이는 후세의 경고가 되리라. 이것은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포 통치였습니다. 왕에게 저항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본보기였습니다. 개인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를 처벌했습니다. 집단 책임, 연좌제, 한 사람의 죄가 수백 명에게 미쳤습니다. 궁궐은 더욱 깊은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신하들은 더욱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백성들은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조는 승리했습니다. 반대 세력은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그에게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하던 안정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화를 얻었을까요? 밤이 깊어지면 세조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밤마다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단종이 그를 바라보는 꿈. 어린 조카가 왕복을 입고 슬픈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삼촌, 왜 그러셨습니까? 금성대군이 다가오는 꿈. 동생이 독약을 든 잔을 들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형님, 이것이 정의입니까? 육신의 학자들이 피를 흘리며 외치는 꿈. 우리는 우리의 왕을 섬겼을 뿐입니다. 세조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나라를 지켰다. 나는 옳았다. 역사가 증명할 것이다. 하지만 꿈은 계속되었습니다. 밤마다 끊임없이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권력은 왕좌를 지킬 수 있지만 영혼까지 지킬 수는 없다고. 세조는 왕관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를 잃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형제를 잃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양심의 안식을 잃었습니다. 승리의 대가는 때로 승리 자체보다 무겁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8세기, 숙종의 시대가 왔습니다. 조선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당파 싸움이 격렬했지만 동시에 유교적 이상에 대한 재평가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숙종은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단종의 일은 어떻게 기억되어야 하는가? 신하들이 대답했습니다. 단종은 정통한 왕이었습니다. 복위운동에 참여한 이들은 충신이었습니다. 숙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종의 묘가 복원되기 시작했습니다. 육신의 명예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조의 시대, 정조는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금성대군의 후손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대의 선조는 역적이 아니었소. 그는 충신이었소. 정의를 지킨 의로운 사람이었소. 조선왕조실록은 기록합니다. 정조가 금성대군의 후손들을 접견하고 관직을 내리고 예우했다고. 수능에는 금성대군을 기리는 신단이 세워졌습니다. 제사가 지내졌습니다. 학자들이 글을 썼습니다. 충신은 한 번 죽지만 정의는 영원히 산다. 역사는 때로 늦게 진실을 말하지만 결국 진실을 말한다. 금성대군은 왕위를 얻지 못했으나 영원한 존경을 얻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평가는 바뀌었습니다. 세조는 강한 왕으로 기억되었지만 동시에 형제를 죽인 왕으로도 기억되었습니다. 금성대군은 패배했지만 의로운 사람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정의로운 자의 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금성대군은 정말 옳았을까요? 그는 현실을 외면한 이상주의자였을까요? 아니면 원칙을 지킨 용감한 사람이었을까요? 세조는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가 요구한 강한 지도자였을까요? 이 질문에 쉬운 대답은 없습니다. 역사는 흑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색입니다. 복잡하고 고통스럽고 모순으로 가득합니다. 세조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는 나라가 혼란에 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 왕, 분열된 조정, 외적의 위협. 그는 질서가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눈에 그것은 나라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성대군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는 정통을 보았습니다. 정의를 보았습니다. 힘으로 빼앗은 권력은 정당하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충신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눈에 그것은 원칙의 문제였습니다. 둘 다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세조는 현실적으로 사랑했습니다. 금성은 이상적으로 사랑했습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 역사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줄 뿐입니다. 금성대군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권력이 아닌 양심을, 승리가 아닌 정의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그를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남았습니다. 그의 선택은 기억되었습니다. 세조는 왕이 되었습니다. 권력을 얻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금성은 패배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권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영원한 존경을 얻었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승리일까요? 왕좌를 얻는 것일까요? 아니면 영혼의 평화를 얻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우리 시대에도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불의 앞에서 침묵할 것인가? 목소리를 낼 것인가? 권력에 복종할 것인가? 원칙을 지킬 것인가? 안전을 선택할 것인가? 정의를 선택할 것인가? 금성대군의 이야기는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대답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각자가 생각하게 만듭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를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강한 왕을 따랐을까요? 아니면 어린 왕에게 충성했을까요? 목숨을 걸고 정의를 외쳤을까요? 아니면 침묵으로 살아남았을까요?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금성대군처럼 용감하다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조처럼 냉혹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인간입니다. 약하고 두렵고 때로는 비겁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금성대군의 선택이 더욱 빛납니다. 그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도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선택했습니다. 금성대군은 마지막 순간 독약을 들며 무엇을 보았을까요? 기록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아버지 세종의 얼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훈민정음을 만들며 말했던 그 말을,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백성을 생각했던 아버지, 덕으로 다스리려 했던 아버지. 금성은 중얼거렸을 것입니다. 아버님, 저도 제 뜻을 펴보려 했습니다. 정의를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잔을 들었을 것입니다. 천천히, 마지막으로.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정의가 죄라면 저는 기꺼이 죄인입니다. 그리고 마셨습니다.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를 기억합니다. 권력은 승리했지만 기억은 정의를 선택했습니다. 세조는 왕조를 이어갔지만 금성은 영혼을 지켰습니다.
역사는 종종 강자에게 왕관을 씌웁니다. 하지만 시간은 의로운 자 앞에 무릎 꿇습니다. 금성대군 이후 그는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승리하지도 못했습니다. 살아남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영혼을 지켰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지켰습니다. 자신의 정의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불멸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선택을 요구합니다. 매일 우리는 작은 선택들을 합니다. 불의를 보고 침묵할 것인가? 말할 것인가? 잘못을 보고 외면할 것인가? 바로잡을 것인가? 안전한 길을 갈 것인가? 옳은 길을 갈 것인가? 금성대군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독약을 마실 각오로 진실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침묵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남을 것인가? 정답은 없습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침묵의 대가도 있고 용기의 대가도 있습니다. 금성대군은 용기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영원한 존경을 얻었습니다. 수능에는 지금도 금성대군의 신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가 절을 합니다. 향을 피웁니다. 기도합니다. 의로운 분이여, 부디 편히 쉬소서. 5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기억합니다. 권력은 사라졌지만 정의는 남았습니다. 왕조는 바뀌었지만 영혼은 영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알림도 켜주시면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이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세종의 훈민정음 서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금성대군도 말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의를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펴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막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의 침묵이, 그의 죽음이, 그의 선택이 역사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읽습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정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만 기다릴 뿐입니다. 누군가 다시 그 목소리를 내줄 때까지. 금성대군, 그는 왕자였습니다. 역적이라 불렸습니다. 충신으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인간이었습니다. 두려움과 용기 사이에서 고뇌했던 한 사람, 충성과 배신 사이에서 갈등했던 한 사람, 권력과 양심 사이에서 선택했던 한 사람,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그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라면 어땠을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 무엇을 선택했을까? 이 이야기의 진짜 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역사는 과거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미래를 향한 질문입니다. 금성대군의 선택이 옳았는지 그른지는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양심에 따라, 정의에 따라, 신념에 따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앞두고도, 그리고 그 선택은 역사 속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5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하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의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선택해야 합니다. 금성대군처럼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침묵 속에서도 목소리를, 어둠 속에서도 빛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울 것입니다. 대가가 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역사는 용기를 기억합니다. 시간은 정의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금성대군을 기억합니다. 오늘 밤 별을 보시거든 금성대군도 그 별을 보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수능의 어두운 밤 유배지에서 그도 같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물었을 것입니다.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진실은 무엇인가? 그리고 별들은 대답했을 것입니다. 침묵으로. 하지만 그 침묵 속에도 메시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증명할 것이다. 역사가 말할 것이다. 후세가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금성대군, 정의를 선택한 왕자, 양심을 지킨 사람, 감사합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역사는 계속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역사는 과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 우리의 선택입니다. 두 왕자의 길은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질문은 계속됩니다. 충의와 권력 사이에서, 정의와 현실 사이에서, 양심과 생존 사이에서,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겠습니까?